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더베러 톡톡. 네, 아마 접속 때문에 클라우드 플레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접속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좀 천천히 시작합니다. 이 메모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작 필요할 때 찾을 수 없고 정리도 활용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클라우드 코드로 차원이 다른 효율을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오늘 타레님과 그 요한님 또 태근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또 활용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기회가 또 저 이러한 정신없었던 저의 삶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요한님, 태근님, 또 타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구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옵시디언 전도사 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태경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옵시련 입문자 초급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타레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 농담이고요. 제가 음, 어느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되죠? 이렇게 타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타르님한테 다 되나요? 하시면 돼요, 다. 그렇군요. 제가 접수해서 제가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얘기를 좀 꺼내보자면은 요즘에 한창 클로드 코드가 인기인 이유가 그냥 어떤 보통 사람들,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더 강력해진 건 뭐냐면 MCP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내 하드에 있는 내 지식 데이터들도 그대로 클로드가 끌고 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내 생각으로 바꾸고 연결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오토메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요즘 많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툴로 그러면, 인해서요. 예. 네. 일단은, 어,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MCP는 또 뭔가요? 자, 태극님, MCP란 무엇인가요? MCP요. 네. 그 이제 API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음, 식당으로 치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배달해서도 먹을 수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예로 들자면요. 챗GPT를 사용하려면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채팅 UI에서 AI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꼭 거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밖에서 뭐 엠파렌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GPT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한 형식이 API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법이 있어요. 그냥 API 그 API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이 우리가 제공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런 규칙에 맞춰서 작성해서 요청을 해라는 어떤 통신 규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조사마다 다 문법이 조금씩 다르고요. 형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개발자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요청하는 것들을 그 API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말하듯이 요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MCP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네, 길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 초보 전문 네, 우리 이태규 강사님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어요. 이 초보 씬에서 네, 네, 이태규님의 정말 친절한 설명 또 감사드립니다.
또 클로드 코드는 왜 클로드는 제가 들어봤는데 클로드 코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롭게 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클로드 코드는 이제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클로드랑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앞서서 API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도 약간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저희가 클로드를 사용하려면 웹사이트나 클로드 앱을 설치하셔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클로드 코드라는 건요, 터미널이라는 어떤 개발 환경 공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까만 배경에서 막 뭐 짜자자자자 입력하면 막 흰색 글씨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터미널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미널 창에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을 읽거나 뭐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음. 이런 터미널에다가 우리 AI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AI가 직접 우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클로드나 챗GPT 같은 거를 사용할 때 LL 그 안에서 텍스트를 뭔가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한컴이나 우리 막 옵시디언의 마크다운 문서 같은데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같은 과정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내 문서를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서를 편집하고 그 텍스트를 입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이제 클로드 코드 기술을 클로드 코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런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좀 지식 관리라는 맥락에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뭐, 일단은 저희가 봐야지, 뭐, 이해가 좀 100%안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지, 이렇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준비 사항이 있을까요? 준비 사항이라면요. 클로드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유료 플랜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최소 월 구독료 $20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참 슬픈 소식인데요. 근데 네. 참고로 되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월구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API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API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그거는 월구독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구독료로 지불하시면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구독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돈을 더 추가로 내진 않아도 되나요? 맞아요. 그 사용량이 정해져 어. 있는데 그 사용량을 다 쓰면은 이제 다 썼으니까 좀 기다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네, 3만 원 정도 하는데 나는 더 쓰고 싶어 하면은 이제 맥스 플랜이란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100부터 $200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클라우드 플레이어 차단당해가지고 로그인이 다시 안 되네. 아, 아, 우와, 저 아, 어떡하죠? 이제 작업 못하네. 아이고. 그럼 이거 지금 화면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로그인 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차단당해가지고. 네, 여러분. 뭐, 제미나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시연의 저주라고 하죠. 우리 시연이 때문에 참 이 많은 분들이 낭패를 겪곤 하는데요. 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뭐,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클로드 코드에 대한 설명과 이제 이걸 이제 옵시디언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면 좋을지가 이제 다음 파트가 되겠죠. 이거 오늘은 꼭 어떻게든 시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타렌님 안 시스템이 되시면 제가 음, 먼저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네네 그럼 좋겠습니다. 태기님은 되시나요? 해볼게요. 아마 전 로그아웃 타렌님 하는 바람에 네, 로그아웃을 일부러 하신 거죠, 방금?
로그아웃을 일부러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에 못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죠? 업데이트 available.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됩니다. 화면 공유 드릴게요. 네. 아, X도 영향을 받는군요. 구글은 자기들 서 플랫폼이 있어서 그런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갈 곳을 잃으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네. 잘 보이시죠? 지금 자연이 네, 지금 보입니다. 자연이 보이면 정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선 제가 임시 클로드 코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드 코드 튜토리얼 만들고 네. 지금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실행한 건데요. 어, 어떻게 실행한 거냐면 여기 이제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창에서 실행하는 건데요. 저는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 클로드 코드 튜토리얼이라는 폴더만 특정해서 터미널을 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미널 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 이 클로드 코드 튜토리얼 안에 있는 정보들만 보고 이 안에 있는 안에서만 이제 자료를 생성한다거나 그렇게 되도록 해놨는데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자동으로 짠 하고 나오는데 애플 스크립트라는 걸 써서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 좀 매뉴얼하게 직접적으로 한다면 이 폴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고 클로드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네,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윈도우 네, 사용자분들은 CMD를 쳐야지 가능하죠? 맞습니다. CMD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 네. 프롬프트. 네, 거기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설치까지는 설치 방법이나 그런 것까지 하지 않겠고 일단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커서 주로 써서 클로드 코드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일단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토큰스라고 뜨죠. 네, 지금 사라졌는데 제가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 지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토큰을 사용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혹시 유아님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CMDS 지식 관리 시스템을 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건 지금 클로드.md 파일에 그 정보가 들어간 거로 보이거든요. 다운로드 폴더나 이게 그 해당 폴더가 아니어도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어봐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말한 시스템 내용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예전에 클로드 스킬 기능 테스트하면서 요한님의 지식 관리 스킬을 추가했었는데 그걸 아, 그 스킬에서 참고하실 봤을 수 수도, 예, 그럴 있을까요? 수도 있어요. 예. 아, 네네. 어쨌든 그 퍼스널 세팅에 되어 있는 거 지금 클로드.md라고 써 있죠. 예. 네. 음, 네, 어디 참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가능하다. 내 컴퓨터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읽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얘가 대답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참조해서 대답하게 할지 같은 것도 지정이 되는 거고요. 아, 지금 크기가 작군요. 네, 크기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크기 좀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네, 제가 참고로 저 클로드 MD는 유아님께서 이미 공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링크가 짠 하고 올라올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생성을 하나 해볼게요. 커맨드 스페이스 md 노트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어요. 더베러.md 노트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시해 볼게요. 아, 근데 경로가 이런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세 가지 옵션을 제안했어요. 여기 이 중에서 어디에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네, 제 옵시디언 볼트를 알고 있군요, 얘가. 네. 우선은 현재 디렉토리,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여기에 생성되도록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이 커맨드 스페이스 .md 노트 생성할까 하고 저한테 허용할지 안 할지 권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 클로드 코드가 실제로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권한을 물어봐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때 혹은 기존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때 또는 폴더 뭐 경로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고요. 그리고 혹은 삭제를 할 때 다 이렇게 허가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 의도와 다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수락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작업은 너가 그냥 알아서 다 해도 돼 하는 식으로 권한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커맨드 스페이스 어떤 문서 참조하는 거가 떴었는데요. 저희가 그 커맨드 스페이스에서 운영하는 월간 CMDS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지난주쯤에 클로드 스킬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었는데 그걸 통해서 지식 관리를 자동화하는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해둔 세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떠서 저렇게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래에 지금 요걸 보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더베러 노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에는 커맨드 스페이스 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위에 거는 이제 작업을 완료했고 아래 거는 아직 작업을 네, 아래 것도 작업이 완료됐네요. 자, 이제 폴더를 볼게요. 네, 폴더를 봤더니 더베러 md랑 커맨드 스페이스 .md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말고. 아, 이제 저는 보통 마크다운 에디터로는 옵시디언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옵시디언 바깥에서 마크다운 형식의 자료를 열 때에는 타이포라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거긴 한데 제가 이런 마크다운 에디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인터페이스도 가장 깔끔하고 좀 가볍게 쓰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참고로 이게 유료 서비스긴 한데 저는 아직 결제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더 써보다가 괜찮으면은 결제를 하게 될 것 같고 참 감사하게도 한 번만 결제하면은 평생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한번 사용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커맨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 노트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커맨드 스페이스의 내용들을 담아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컴퓨터에 저장된 제 컴퓨터에 커맨드 스페이스 관련해서 정리된 글을 얘가 알아서 참조해서 이렇게 써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더베로 마크다운 노트를 열어볼게요. 네. 자, 결제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제하라라고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네, 더베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더베러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라고 알려주네요. 근데 이 스펠링이 TT인데 LL로 써줬네요. 이게 어떤 문서를 참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커뮤니티라는 맥락을 파악한 것 같고 아마도 그 요한님의 그 지식관리 자료를 참조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는 걸 해봤는데요. 이제 삭제까지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골뱅이에서 특정 파일을 참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뱅이를 해서 참조시키면 좀 더 정확하게 참조가 되고요. 삭제해줘.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냥 더베러 MD 하고 삭제해줘 라고 지시하더라도 이거 알아서 잘 찾아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위에서는 커맨드 스페이스 닷md 삭제해달라고 지시했고 아래에서는 더베러 닷md 삭제해달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타이프라도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피해자예요. 아, 네, 세뎁에도 마크다운 에디터가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안 예쁘고 그래가지고 네, 타이포라가 좀 더 당기더라고요. 네, 커맨드 스페이스 바로 삭제가 됐고요. 제가 Asset Edit On이라는 기능을 켜놔서 별도로 수락 요청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끔 해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래에는 제가 항상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앞서서 지시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 뜬 걸 보실 수 있고요. 삭제해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 폴더를 보시면 아까 있었던 그 두 파일이 삭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요, 내 컴퓨터를 AI를 통해서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를 생성하고, 네, 다른 자료를 참조해서 내용을 작성시키고, 심지어 파일을 삭제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리려는 거는 제가 최근에 옵시리언 챌린지라는 옵시리언 입문자 강의를 촬영했었는데요. 그때 시스템용 자료를 생성하는데 클로드 코드를 썼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강의 때 사용한 옵시리언 볼트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했었는데 제가 영어 단어 노트를 작성하고 베이시스를 만드는 그런 사례를 했었어요. 영어 단어 노트 베이스를 보면 네, 이렇게 단어들이 총 몇 개죠? 네, 21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만든 게 아니에요. 클로드 코드한테 야, 이 노트들에는 이런 속성 값들이 있고 나는 이 각각의 속성들은 이런 규칙에 따라서 작성해 라는 가이드 문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한 20개 만들어 봐 했더니 만들어준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가이드 문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유형별로 노트의 유형별로 다 정의를 해놨고요. 데일리 노트, 위클리 노트, 베이스 그리고 나만의 목차, 영어 단어 노트, 그리고 인물 노트, 사건 노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이 노트의 유형은 뭐고, 그리고 어떤 폴더에 저장할 거고, 그리고 이 각 유형의 노트마다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메일이라는 속성명에는 이메일이 들어가고, 어드레스에는 주소값이 들어가는데, 형식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해. 라는 규칙들을 다 제가 문서화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 혹시 녹화되고 있는 것 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노트별로 가이드를 작성해 놨고요. 이제 영어 단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이 다 지정되어 있죠. 이 속성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갈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야, 이제 클로드 코드에게 여기 영어 단어 노트, 나만의 옵시리언 사용 가이드 노트 안에 영어 단어 노트라는 이 섹션이 있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노트 한 20개 만들어줘 라고 지시를 하면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로 3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지시를 해볼게요.
좀 더 안전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볼트에서만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했고요. 한번 지시를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 그대로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노트, 노트 내용 중에 영어 단어 노트 참고해서 노트 3개 만들어 주세요.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거 읽어도 돼요? 이 노트 읽어도 돼요? 라고 저한테 권한을 물어봤고 읽어도 되고 항상 읽어도 돼요? 라고 알아서 이제 읽는 거는 자유롭게 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ESC를 누르면 interrupt, 얘가 작업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토큰이라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토큰량도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마 생각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보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작업이 끝나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컨트롤 5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5요? 아니요, 아, 영어로 5요? 음, 아, 음, 이런 식으로 생각 과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5를 누르면 나가지는 건가요? 음,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보시면 노트 생성 권한을 달라고 하네요. 아, 참고로 이게 재밌는 게요. 노트를 생성할 때요. 얘가 노트를 우리가 실제로 노트를 작성할 때처럼 이렇게 노트를 열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백단에서 이미 노트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한 번에 노트 생성이 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네,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생성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노트를 3개 만들려고 했는데요. 방금 앞서서 제가 수락한 거는 첫 번째 노트에 대해서 수락을 해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노트도 만들까요?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다행히 3개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망정이지 만약 20개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으면 20번 다 수락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때 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이것과 동일한 만들기 작업은 그 뒤로는 다 알아서 수락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음.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네. 노트 3개 다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준 노트는 resilience, 그리고 collaborate, innovation 이 3가지를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베이스에서 한번 볼게요. 베이스에서 지금 필터로는 영어 단어 노트들 다 가져오게끔 해놨는데요. 일단 그 노트가 영어 단어 노트 폴더 안에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collaborate 일단 영어 단어 노트 폴더 안에 있죠. collaborate 그리고 resilience도 있고요. 네, innovation도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basis에서도 한번 볼게요. basis에서 속성 값에 생성 날짜를 추가해 준 다음에 이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상단에 collaborate, innovation, resilience 오늘 만든 날짜로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성 값들도 잘 작성해 줬는지 볼게요. 이렇게 네, 들어가서 보면 네. 이렇게 속성 값들도 word, meaning 이 뜻에 대해서 잘 적어줬고 example도 써줬고 그리고 유글리시 URL도 잘 삽입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글리시가 뭐냐면요. 영어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이고 네.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영어 공부할 때 너무 좋은데, 특히 영어 발음 레퍼런스를 찾을 때 너무 유용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발음을 네이버 사전이나 뭐 그런 사전 서비스에 들어가서 들으면은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소리만 들려줘요. 예를 들어서 resilience라면 resilience, 그리고 뭐 set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에 대한 발음만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 유글리시는 어떤 서비스냐면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말을 했을 텐데 그 다양한 말들 중에 내가 검색한 그 단어를 사용한 유튜브 클립들을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발음을, 다양한 발음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어가 앞뒤로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귀로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발음 공부할 때 이 유글리시 사이트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여담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해외 유학을 다녀왔나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예, 발음이 제가 평소에 영어 잘하고 싶어서 일상 속에서도 막 카페에서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데요. 심지어 치킨집에서도 체크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같이 좀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살다 왔니?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제가 네, 평생 전라남도 순천시에 살아왔고 이제 서울 살이는 이제 2년 차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 유글리시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목차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영어 단어장 속성값은 좀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morphology, 이 영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들도 분석을 하게끔 해놨어요. 보시면 resilience라는 식으로 분해를 해서 안에 요소로 삽입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링크입니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라는 형태소를 가진 다른 노트들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silience는 recycle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synonyms, 이 단어와 관련 있는 관련 있는 단어들, 그리고 antonyms, 이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들도 연결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테터스 월드에는 내가 이 단어를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배우고 있는 단계야 혹은 나 이거 완전 잘 알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레벨을 나누게 해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러닝이 들어가게 되겠죠. 처음 생성된 노트는 내가 배우는 단계일 테니까요. 이게 이런 어떤 속성 값이 들어갈지에 대한 정의도 제가 여기에 사용 가이드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네, 스테이터스 월드에서 학습 상태를 입력하고 그 값 중에는 learning과 reviewing과 master가 있다라고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 morphology랑 synonyms, antinonyms는 그냥 반대되는 단어, 동의어, 그리고 형태소들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 연결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저는 시각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시를 했던 건데요. 그럼 실제로 이게 시각화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옵시디언의 꽃 그래프 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노트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촬영하면서 이제 생성한 노트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태그는 보이고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의 노트들은 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생성한 노트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초록색이 영어 단어 노트고요. 네,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레스를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옵시디언 그래프 뷰에서 연결이 많아질수록 이 점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 점은 노트 하나예요. 이 하나의 점들이 다 노트 하나하나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엣지라고요. 이 점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엣지가 많아질수록, 즉 연결이 많아질수록 이 노드가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레스를 좀 집중해서 보면요. 프로그레스랑 그레스랑
라는 형태소랑도 연결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드밴스라고 저건 아마 유의어 관계겠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프로 저건 형태소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의 연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줌인을 해볼게요. 프로그레스에서 그레스, 그레스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레스로 연결되는데 그레스는 또 리그레션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은 다시 네 이온이라는 형태소랑도 연결되고 development라는 것도 연결이 되네요. improvement라는 노트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보려면은 이 노트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노트 안에 보시면 네, improvement, antinomies 반대되는 단어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뜻은 퇴보, 후퇴, 역행, 회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거 미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실 제가 뜻을 몰라서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게 다 AI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쑥스럽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직접 봤고. 자, 그리고 이게 옵시디언의 기능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이 단어 노트들 앞에 미국 국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은 타입 속성이 잉글리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네, 모두 이 앞에 국기가 들어가게끔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세팅은 네, 슈퍼차지드 링크랑 스타일 세팅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혹시 하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노트가 어떤 타입 속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국기를 보이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노트들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사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고 도서 노트는 이거는 제가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네, 노래 노트는 앞에 이렇게 음표가 들어가고 색깔을 보라색으로 되게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보여질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은 노트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노트 안에서 연결을 해놓고 다음에 다시 볼 때에도 그냥 제목을 읽기도 전에 이 앞에 아이콘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떤 정도의 노트겠구나 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옵시디언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려봤고요. 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어떤 속성으로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네. 방금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뭐를 깔아야지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타리님께서 네. 네, 뭐 이렇게 링크를 설명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OS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타레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은 더베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네. 질문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네. 같이 지식들 공유하기 위해서 채팅방 운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여는 거니까요. 질문 많이 나눠주시고요. 네. 네, 태극님, 그 루알라 네. 콜님께서 속성에 따라 색깔 연결하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시노님은 파란색, 안티노님은 빨간색. 그래프 뷰에서요. 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제 저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러그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실제로 메이저하게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아닙니다. 저는 일단 안 써본 것 같고요. 실제로 봐본 사례는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CMDS 어벤져스라고 이제 지식 관리와 AI 관련해서 좀 더 딥하게 스터디하는 그룹을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그래프 뷰를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 노트가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속성을 통해서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화를 좀 달리하는 플러그인을 개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로 미루어 봐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가 영어 노트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잖아요. 자동화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스테이터스 월드가 지금 러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암기 앱 중에 최고봉이 안키 앱이거든요. ANKI. 네. 이 안키 앱에 그 단어 카드를 만들 수 있게 클로드 코드로 코딩 해가지고 연결시키면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 맞습니다. 안키 앱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옵시디언에서 그 카드들을 생성해서 안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말씀 주신 걸까요? 마이그레이션 하셔도 되고, 어차피 MD 형태니까 중간에 코드를 하나 짜셔가지고, 얘가 음, 이제 그 스테이터스를, MD 파일에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가지고, 카드의 네. 스테이터스를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네요. 스페이스 레피티션이. 근데, 안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안키. 아마 ANKI. 여기도 예, 있을 안키 거예요. 플러그인이 비슷한 게. 있을걸요? 오, 있네요. 익스폴트가 네, 있고, 예. 있어요. 그 익스폴트가 다음에, 있고, 안, 싱크도 있네. 예, 안키 인테그레이션도 있고, 근데 4년 그리고 전, 3년 음. 전이라서, 하나 음, 드리면 아니면 그냥 그 클라우드 코드로 스페이스 바로 해달라고 하면 레피티션 안 되나? 드린 게 예, 안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음. 예. 안키 자체가 스페이스 레피티션을 기반으로 만들긴 한 건데, 안키 자체가 굉장히 개인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잘 돼가지고, 음, 추천드립니다. 아, 클라우드 이게, 플레어 이슈가 있습니다. 안키도. 어, 이게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이렇군요. 세상에. 이게 스페이스드 리피티션이 그 옵시디언 바이블에서 한번 다루나요? 다뤘던 안키 앱의 대체 앱으로 제가 제안했던 음. 플러그인이거든요. 예. 네, 맞아요. 여러분, 옵시디언이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거의 3,000개 가까이가 있고, 여기 공식 커뮤니티 플러그인 바깥에서도 남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 개발자들이 개발한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사용하면요. 웬만한 에디터들 거의 흉내 내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리브너라는 서비스를 아실 텐데 스크리브너에 있는 기능들도 플러그인 몇 개 설치해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를 쓰시면 음, 나만의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답니다.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옵시디언의 에디터를 한번 경험하시면은 다른 에디터를 쓰실 때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로 이렇게 노트들 생성하는 사례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말씀, 네. 글쓰기 할 때 쓰는 그 사이트가 스크리브너입니다. 음, 스크리브너. 스크리버너가 그 소설이나 긴 글 쓸 때 많이 쓰는데요. 근데 쓰는 방법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요즘엔 율리시스나 베일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음, 간단해가지고. 근데 뭘로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코덱스,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등 에이전트들이 많은데 클로드 코드가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도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미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음. 저는 코덱스랑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써보지는 못했어요. 어, 초창기에 조금 써봤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당시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내가 간단하게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잘딱할센이라고 하죠. 그렇게 잘 못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뭔가 자꾸 안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독을 하면은 이걸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줘서 음. 좀 더 손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러버블 쓰면서 써봤었어요. 이거는 깃허브랑 연동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러버블로 개발한 사이트를 깃허브이랑 연결하고 그 깃허브를 코덱스랑 연결해서 개발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들도 좀 찾아보니까 어,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는 코덱스도 꽤 잘한다라는 리뷰를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할 때 있어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S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클라인이라는 이제 익스텐션을 활용해 가지고서 딥시크 API를 써서 이제 마크다운 파일들을 좀 다뤄봤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어, 정말 이 클로드 코더가 일을 잘한다는 거는 좀 다른 서비스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음, 물론 더 맞습니다. 비싸긴 합니다. 여러분 클로드 코드가요. 그 클로드 엔트로픽사에서 개발한 클로드 AI를 사용하긴 하는데 클로드 코드한테 다른 제미나이나 GPT API를 주어주고 야 이걸로 뭔가 결과물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더베러 뉴스레터에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작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하나, 네, 아니고 여기 더베러 카톡방 대화 요약하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파이썬 코드가 있어요. 네, 여기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이런 코드 생성하고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생성하는 거는 클로드 코드로 한 거고요. 보시면 클로드.md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어, 문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서 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써놨었는데 네. 이제 더베러 카톡방의 대화를 CSV로 추출하고 이 특정 폴더에 넣으면은 얘가 해당 주간만 추출하고 제미나이 API한테 데일리별로 그 날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또 분할해서 API 콜을 하고 그것들을 다 다시 받아서 다시 종합해서 서머리를 생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했고요. 여기 보시면 API 키 관리 보시면 제미나이 API 키를 자동으로 순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API 개념 중에서는요, 우리가 API를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호출을 하게 되면은 리밋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API 키를 10개를 동,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API 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료로 AI를 쓰고 싶으실 때 구글 이렇게 계정 여러 개 만드셔서 병렬로 처리하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로드의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꼭 클로드 AI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AI API를 얘한테 지어줘서 다른 AI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좀 설명드렸고요.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미나이 API 사용 제한이 있을까요? 네, 아마 사용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정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타르님. 오, 지금 계정 하나고 프로젝트 여러 개로 쓰고 있는데, 계정 여러 개로 해야겠군요. 프로젝트 여러 개로 하면은 그게 또 별도로 책정이 되는 걸까요? 프로젝트별로 책정이 되는 걸까요? 그 그런 줄 알고 레이트 두 개 뭐지? 지금 돌리고 있는데, 네. 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음, 왜냐면 프로젝트별로 이거를 페이드로 할 것인지 프리로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음, 프로젝트 안에서 API 키를 또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서, 맞네요. 그 프로젝트별로일 수도 하나를 있겠네요. 공유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예, 필요하긴 하겠. 음, 제가 막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10개 만들었는데 이게 또 하루에 2개씩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유한님, 좋습니다. 유한님 보여주실 게 있으실까요?
오늘은 태극님 세션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유한님과 제 세션으로 해도 좋을 만큼 오늘 아, 충분히 많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풀코스로 오늘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디저트까지 주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여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튜토리얼 느낌? 제가 이전에 했던 사례고 요즘 빠져 있는 사례는요. 이제 마크다운으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토대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에서 최근에 컨퍼런스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런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월간 CMDS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이것들을 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 입력한 거고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던 겁니다. 캔바라는 디자인 툴을 썼었고요. 보시면은 이게 막 잘 만든 디자인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만든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든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11월 27일에 What's in my bag 컨퍼런스라는 거를 진행합니다. 이제 유한님께서 되게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유한님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박준이랑 브라이언님 강사님들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디자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디자인에 비해서 좀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디자인하는데 이제 물론 좀 더 고도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에는 몇 초면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지금 보시는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프롬프트 작성하는데 3초 걸렸고 디자인 이게 만들어지는데 10초 걸렸어요. 프롬프트 어떻게 넣냐면요. 내가 연사 3명을 3명을 소개하는 블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가로로 배치할 거야.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들어갈 거고 얼굴을 넣을 건데 얼굴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네, 클로드 코드로 바이브 코딩으로 디자인하는 것에 맞들려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도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디자인 툴을 직접 써보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의 디자인을 만드는 데에 얼만큼의 수고가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디자인이 능숙하지 않고 네, 많이 애먹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어, 요 라운드니스 값을 얼만큼 넣어야 더 적절할까와 같은 것도 되게 고민이 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라운드니스가 이 외에 다른 모든 디자인 요소들에서도 일관되게 들어가줘야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일관성 지키는 것도 바이브 코딩한테 시키면은 적절하게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조금 각져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둥글게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존의 디자인 툴에서는 일일이 가서 고쳐줘야 했어요. 아니면 초기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게 일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스타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 같은 이제 디자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디자인을 하면요, 내가 말 한마디만으로 야 여기 이 디자인의 모든 모서리 값은 30으로 해줘 라고 지시를 하면 모든 것들을 AI가 알아서 수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크다운으로 헤딩 이렇게 4개, 헤딩 4를 넣고 컨퍼런스 신청자 특별 혜택 하고 그 아래에 블랙 포인트로 요 문장 넣고 블랙 포인트 하나 하고 요 문장을 넣은 다음에 AI한테 건네주고 야 이것에 대한 디자인 만들어줘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랑 어울리는 이모티콘도 알아서 넣어줘 라고 지시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아래의 내용도 보시면 네, 이 프로그램 일정 같은 경우에도 마크다운으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AI한테 야, 알아서 잘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마크다운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What's in my bag 컨퍼런스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놓았어요. 이걸 그대로 AI한테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타임테이블 작성할 때도 네, 잠시 보여드릴게요. 옵시리언 안에서 테이블 작업하는 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아웃라이너로 작성을 해요. 뭐 19시 30, 19시 35 오프닝 15, 20, 05 타협 없는 생산성 고요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너로 싹 쓴 다음에요. 이제 스마트 컴포저라는 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로 바꿔줘. 컬럼은 시간, 내용, 연사 이렇게 하면요. 네, AI가 분리 포인트로 작성한 형식을 표 형식으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문서 안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AI가 찾은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제안해 주고요. 제가 업셋을 하면 네, 이렇게 아이고 잘못됐네요. 아마 앞에 게 좀 중첩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컨텐츠 내용이 같아서 이렇게 같이 인식돼 버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네 이렇게 이것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시리언 안에서 문서 편집하는 데에도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엑셀에서 만들고 붙여넣기 하는 경우에는 좀 깨질까요? 일단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인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깨지진 않고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어, 이게 그냥 했을 때 지금은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했을 때에는 엑셀 투 마크다운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때 마크다운으로 제대로 붙여넣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셀병합 같은 거를 하셨다 하면은 네, 셀병합은 여기 마크다운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보기 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정과 검토 때문이라도 그냥 음, 제가 한주님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이미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에는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 달려 있으니까 그거 써도 편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신 걸까요? 만약 네, 시트 작업이 메인일 때는 그 시트 전문 툴 쓰는 게 네,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옵시리언에서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만든 거는요, AI에게 컨텍스트 덤핑을 하려고 여기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트로 작업하는 게 좀 더 메인인 작업이다 할 때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자인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로드 코드에서도 가능한데 저는 요즘 커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임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 폴더에 대해서 커서를 열고 이 타임 테이블 디자인을 한번 시켜볼게요. 프롬프트 창에 넣고 이 내용으로 HTML 디자인 해주세요 라고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 저희 세미나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봤는데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돌리고 아이고
안 되는군요. 아까 됐었는데 제가 몇 번 돌리면서 사용량을 다 썼는지 안 되네요. 자, 그럼 다른 모델로 써보겠습니다. 소넷 시켜보고 이제 새로운 창에 GPT도 한번 시켜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게 컴포저 1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커서에서 개발한 모델인데 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이제 추론을 해야 할 때는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추론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컴포저 1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사례로 제가 예전에 더베로 뉴스레터를 스크랩하려는 더베로 뉴스레터가 아니라 그 커맨드 스페이스 슬래시 페이지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커맨드 스페이스의 학습 자료들을 좀 공유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여기에 올라가 있는 포스트들을 다 스크랩하려는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전에 클로드 코드한테 지시를 했을 때에는 얘가 한 번에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코드를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1분 제가 그거를 성공하기까지 한 3분 이상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컴포저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는 거의 1, 2초 만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된 줄도 모르고 순간 벙 쪘었어요. 벌써 됐다고? 그래서 내용 결과물을 보니까 또 정확하게 의도대로 가져와 줬어요. 제가 그냥 스크랩 해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마크다운으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시스템 프롬프트도 잘 작성되어 있는 것 같고 컴포저 모델도 한번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자, 보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초 만에 작업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어, 네, 작업 시간이 예, 2분 전인 것 같네요. 이거 네, 여기 작업 시간이 나오네요. 36초 걸렸다 하고 이거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비교적 이제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다만 퀄리티에서는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파일명을 좀 바꿔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소넷 썼네요. 파일명 GPT 수정 이렇게 파일명 수정해서 각각의 결과물들이 어떤 걸로 작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보겠고요. 아이고 지금 다운로드 폴더가 다 들어왔군요. 그러면 새로운 에이전트에서 오늘 다운로드 폴더에서 생성한 1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폴더에서 생성한 파일들을 더베러 톡톡 테스트 폴더에 담아줘 라고 지시해 볼게요. 1시간 이내에 생성한 HTML 파일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 LLM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도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현재 시간은 25, 11, 18, 11시 이렇게 23시 한국 기준으로까지 좀 더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잘 수행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네요. 네, GPT는 안 들어졌네요. 봅시다.
파일명 GPT. 여기서 그냥 직접 폴더 이동하도록 시킬게요. 여기서 네임으로 이동. 자, 보시면 컴포즈 1 썼으면 진작에 이동했을 거예요. 근데 GPT-5 모델 써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그냥 폴더 이동만 하면 되는데 10몇 초나 걸리네요. 이게 그냥 좀 시켜놓고 좀 다른 거 한다면은 덜 답답할 수 있는데 이제 커서에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병렬로 이것저것 막 빠르게 빠르게 할 때에는 이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중요한 거다, 퀄리티가 중요한 거다에 따라서 모델을 잘 선택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줬다고 하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잠시만요. 파이브 HTML. 아직 파일을 생성 안 한 것 같군요. GPT-5 HTML. 파일명을 확정 안 지어서 아직 생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있는지 한번 볼게요. 터미널에서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 좋겠네요. 네. 이게 사용 경험, 사용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옵시디언을 열어놓고 문서 편집 작업을 할 때에는 오히려 터미널 틀어놓고 하는 게 편했고요. 이렇게 코드 작업할 때에는 커서에서 하는 게 좀 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음, 다시 더블톡톡 여기로 옮겨달라고 지시해 볼게요. 여기 만들어졌네요. 제가 그냥 직접 옮겨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똑같은 프롬프트로 세 가지 모델에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제 이것들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제공했던 그 옵시디언으로 작성한 표를 이렇게 웹사이트로 만들어 줬는데요. 보시면 컴포저로 만들었고 소넷으로 만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디자인이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컴포저 음, 이렇게 하고 컴포저에게 시켰고요. 이번에는 소넷에게 이번에는 GPT에게 네, 시켰습니다. 컴포저는 결과물이 나왔고
이게 컴포저 결과물이고요. GPT랑 클로드는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다운로드 경로에 그냥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소넷이 완성해줬고요. 음, 이상하게 이게 안 나오네요. 파일하고. 우선 소넷은 넘어가고 GPT 보겠습니다. 네. GPT 결과물은 이렇네요. 이게 확실히 GPT의 스타일이랑 클로드가 디자인하는 스타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포저가 만든 거긴 한데 클로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네. 클로드 코드는 뭔가 오류가 있었어서 그 소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 과정 중에 뭔가 오류가 있었어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놓고 AI에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 HTML로 만든 거를 이제 PNG로 추출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 사이트를 이미지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추출한 거를 저희 커맨드 스페이스 강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을 하자면은 어,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시블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페이지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컨텐츠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미지로 추출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그런 규격에 맞게끔 제작하도록 가이드 문서도 작성을 해둔 게 있습니다. 아니고 제가 이게 최근에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꽁꽁 숨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마크다운으로 이거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해줘 라고 만들어 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디자인 모듈들 그 레이아웃들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색상들을 좀 일관적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CSS의 변수명이 좀 통일되어 있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색깔을 지정할 때의 CSS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반응형이면 안 돼. 반응형이면 안 돼. 그 레이아웃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둥근 모서리를 만들 때에는 이게 그 HTML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그 엘리먼트들 요소들이 이렇게 겹치는 작업을 할 때 뭔가 좀 에러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 중 하나가 디자인을 들어갈 때 여기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지로 추출할 때 그림자가 잘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도 있고
제가 이런 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 중에 만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도 AI한테 야 이거 해결해줘라고 한 다음에 해결이 됐으면은 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켜서 이제 다음부터 내가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 이 문서를 참고해서 제작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서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마크다운으로 기록해 놓은 거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사례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질문 중에 처음부터 PNG로 뽑지 않고 HTML을 거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타레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AI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HTML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문법으로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웹사이트들이 HTML과 CSS라는 문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어들이 나열된 게 이제 HTML 문법입니다. 컴퓨터가 이런 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법으로 디자인을 하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추출한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서 PNG를 추출하는 것도 되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면은 HTML들을 이미지로 추출하는 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케이스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한 20개 정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이제 제 기대는 이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기획서만 제출하면은 제가 가진 컴포넌트들 중에서 적절한 거를 찾아서 얘가 전체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지로 추출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거를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보기는요. 어, 네, 네, 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타르님께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되게 네, 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되게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파일도 만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또 기존의 파일들을 또 이렇게 래퍼를 참조 삼아 가지고서 또 새로운 문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문서적인 작업에서 좀 넘어가서 물론 HTML 작성하는 것도 사실 저희도 이게 그걸 코딩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뭐 만든다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어 퍼블리싱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퍼블리싱이 원래 이렇게 출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퍼블리싱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까지 사실상 여기서 이게 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활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게 타르님과 요한님 사례까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 듣기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음 주에도 네 한 번 더 저 다음 주에는 제 한국에 없나 다음 주 아니에요? 타르님? 타르님 도망갔어요. 네. 네. 다음 주든 다음번이든 네, 타르님과 요한님을 또 모셔놓고 오늘 또 그분들의 또 타르님과 요한님의 또 사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길게 하진 않고 짧게 이제 좀 엑기스만 혹은 뭐 하이라이트 혹은 이제 임팩트 있는 거 딱 하나만 이렇게 또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저희 정말 시간을 드리면 태그님 혼자서 한 뭐 3시간, 4시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네 오늘 타르님의 원맨 쇼가 되었지만은 저는 충분히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툴레포 공룡은 뭔가요? 툴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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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툴 레퍼지터리. 레포지터리? 뭘까요? 아, 그 타리님의 툴 레퍼지터리요? 아, 맞나요? 그러게요. 오늘 클라우드 플레어 이슈로 시연을 못했어. 혹시 이거요? 깃헙 그건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 레포는, 예. 여러분, 저 주소를 기억하고 캡처해서 타이핑하세요. 아, 이 툴 레포는 일단 링크는 드릴게요. 다음 주에 설명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아직 그때까지는 접속이 되겠죠. 제가 클로드에. 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로 저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스타는 또 뭐예요? 이거 제가 모르는. 레포 위에 올라가시면 레포에 스타 붙일 수 있어요. 저기 위에 아, 오른쪽에. 음, 아, 이거. 음, 네. 오, 감사합니다. 이게 별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기분이가 좋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별 개수가. 네. 마음, 신기합니다. 마음껏 포커에 가십시오. 포크도 하나 음, 있어요. 갑니다. 저때꾸알. 아니, 저희는 저때꾸알 말고 입금을 해주세요. 타리님 계좌번호는 3333 다시. 네. 오늘의 더베르 톡톡은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네, 스테이 튠드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봬요. 네, 일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